저희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3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수치는 제가 앞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1,500명을 지금 일주일간 지난 14일부터 따지면 그렇습니다. 1,500명을 넘은 상황이고요. 현 상황을 또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 김경우 교수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확진자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집단,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 감염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발적인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이것이 좀 동시에 겹쳐가지고 역학조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더구나 이렇게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고 방해하고 이런 사례까지 있어서 효과적인 역학조사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지금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니까 깜깜이 비율도 많지만 또 이제 광복절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1,000단위를 넘는 확진자를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1,000명 넘는 확진자들은 이미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리 자가격리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1,000명 이상의 커브를 어떻게 꺾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1,000명, 2,000명의 커브를 우리가 언제 어느 만큼 꺾을 수 있느냐는 빨리 우리가 전 국민이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자가격리를 실천하면서 모임을 피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최근 사례를 두고 이제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그 숫자만으로 봐도 과거 어느 시점과 이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 이제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빠른 그 진단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 진단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의료 장비와 시설, 의료진들이 있는 곳에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어떤 강제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스스로들이 자신의 건강 그리고 또 이웃, 가족, 내 동료, 뭐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마음을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아까 지금 김경우 교수께서 1,000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만 그게 2, 3일간의 비율이 아니라 일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원인이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 그것이 확증될 것이다. 에 의한 N차 감염이 더 확진되는데 문제는 역학조사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N차 감염이 좀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이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되겠고 지금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더구나 이제 뭐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데 모든 곳곳에 지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지금 발생됐는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7월 말 8월 초 또 8월 중순 이전에 확진되시는 분들인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확산된 감염 전파가 1,000명 이상이라는 확진자 숫자로 이렇게 해일처럼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숫자고 그 이후에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고현준 평론가에서 이제 진단 검사, 역학 조사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제 곳곳에서 좀 목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이 신속한 명단 파악이라는 게 실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집회 나오신 분들 혹은 뭐 사랑제일교회 신자분들 제발 좀 검사 받아달라고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태원 클럽발 그 나름의 이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이 특정되거나 아니면 특정 그 시설이
특정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8월 15일 이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들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뭐 정보라든지 예.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면 지방에서 전세버스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확보된 명단을 가지고 각각의 지자체들에게 이제 명단 공유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 명단의 어떤 신뢰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명단에 이름은 있고 사람은 나오는데 실제 그 사람이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 예. 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회 가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고 하면 부인하고 기피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확진 환자들조차도 뭐 도주하는 상황들까지 연출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뭐 지금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행정명령이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또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따르지 않은 상황이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 예. 그 사이에 또 다른 N차 감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빨리 좀 파악이 돼서 많은 분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지금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요양원 등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김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N차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다녀가실 때 뭐 버스를 이용하셨다고 한다면 그 버스 내에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셨다면은 예. 버스 내에서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예. 가시면서 같이 모여서 또 뭘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같은 집회 참여자가 같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분이 어떤 운영하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일하시는 데에서 또 추가적인 지역사회 N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또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요양원에 또 예. 이제 전파가 됐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바로 이제 사망률 중환자 발생과 사망률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양원의 대부분 입소하신 분들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가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이미 대구라든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들을 계속 제기해주고 계시고,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그 노약자나 이제 고령자분들에 대한 확진 사례 혹은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맞겠습니다만 서울 강남구에서는 할머니가 또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확진 판정 받았고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 2명은 연달아서 감염된 사례가 발생해서요.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가족끼리 생활할 때도 또한 마스크를 쓰면 우리가 일전에 다른 사례에서도 만나봤습니다만 나는 확진이 됐지만 가족들을 옮기지 않은 사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만큼 마스크가 실내에서 중요하다는 어떤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집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쓰기도 어려우시고 예. 또 화장실을 같이 쓰시면서 접촉이라든가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 접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 간의 감염은 사실 막기는 어렵고요. 네. 증상이 생긴 다음에 격리를 한다고 해도 이미 증상 생기기 하루 이틀 전에는 감염력이 무증상기에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감염이 되신 상태로 발견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분이 감염되면 추가적인 동거 가족 2~3명의 추가적인 감염은 좀 필연적인 감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데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 당분간은 거의 자가격리에 준하는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이나 만남은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감염돼서 어르신들한테 옮길까 봐 걱정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강화문 집회 다녀온 이후에 확진 판정 받았고 이 손주들이 네. 옮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뭐 아시는 것처럼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 손녀들 봐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가족들 간에 분명히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뭐 차단하기 쉽지 않은데 적어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 공유가 되어야 예. 스스로들도 이제 개인 방역에 더욱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다녀온지 모르는 상태에서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앉아 있는 걸 여기를 격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가족들 사이에서도 좀 대화라든지 소통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다녀왔고 어디서 누굴 만났고 그렇죠. 일일이 네. 대화를 하는 뭐 가족도 있습니다만 아닌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뤄볼 사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김경우 교수께서 짚어주실 텐데 그 외적인 측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평론께서 짚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른바 대국민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대국민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아보면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확진수를 늘렸다. 즉 방역 당국의 통계에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검사 조작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교회 측에서 당국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불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본인들의 세력을 이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광훈 목사가 냈던 이 말씀하신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게 이제 일간지 신문에 전면 광고 형태로 실렸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접촉자들하고 연결됐다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거 있느냐. 그리고 이 확진자들하고 교회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증명하라.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도 지금 이렇게 교회 핍박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행동에 나서라. 이런 목소리들까지 내고 있는 입장문을 실었는데 예. 글쎄요. 근거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대화 나누고 일상적인 생활하면 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8월 15일 날 봤던 그 집회도 있었고요. 아니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명도소송 건으로 이 철거가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철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그 교회 계속해서 모여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사이에 거리도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뭐 연일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근거대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 지금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근거조차 또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방적인 주장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대적인 자신들의 어떤 책임도 함께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정광훈 목사 측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장만 할 뿐 다른 어떤 진단 검사나 이 방역 당국의 어떤 행동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는 뭐 일간지에 실린 이 대국민 입장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보신 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숫자 아닌 비율을 밝혀라. 비율을 밝히면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방역 당국에 대한 대처 판단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K방역, 그러니까 검사하고 추적해서 격리하고 이것이 방역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못해서 확진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기에 많은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고 예. 접촉자를 찾아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찾아내서 격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방역의 성공 비결이 되겠고요. 감염병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검사에서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이것을 원리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랑스러운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를 잠시 정리해드리고 말씀 이어갈 텐데요.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우리 공권력, 서울경찰청 경찰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게 불안합니다. 이 소속 부대를 방역을 했고요. 동료 경찰관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뭐 경찰뿐만 아니라 뭐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찰, 판사 뭐 여러 가지 행정공백들 지적한 바 있는데 또 우울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이 집회 과정에서 펼쳐졌던 이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이 말씀하신 공권력들에 대해서도 글쎄요 이렇게
또 몇 명이 확진되고 그러면 그 부대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시간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사회적 비용이 들고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생긴 사이에 또 다른 이 바이러스 전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 그냥 대단히 상식적인 선에서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 그렇다면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또 추적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문제를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그곳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 앞서 앵커도 얘기하셨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또 이 자가검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이 진단검사가 선행이 돼야 그 이후의 조치들이 또 취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5일 정도 흘러서 경찰관도 당시 집회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의 경찰관 3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뭐 그런 질문도 제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확진이라는 표현보다 광화문 집회발 표현은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하지 않는가. 근데 광화문 집회 나가신 분들이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관들도 또한 확진 사례가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된 셈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집회를 통해서 물론 이제 증상 발현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보시게 되면은 그 신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고성을 지른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비말에 경찰에게 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지만 몸싸움 과정에서도 마스크가 또 벌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접촉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네. 감염됐다면은 추가적인 2차, 3차 특히 이분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충분히 지인이라든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건소 직원하고 사랑제일교회 신도와의 전화 통화도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라가 다 치료비 지원해주면서 검사비도 무료로 해주는데 선생님이 내신 세금으로 그렇게 다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난 돈 많아서 그냥 내 돈을 안 다 했다고요. 몇 천만 원 다 내실 거예요, 그러면? 뭔 몇천만 원 내요? 내 돈 내고 그 검사에서 양손 나왔고 명손 나온 거고. 우리도 변호사랑 다 있기 때문에요. 국가 상대로 그 지금 소송을 걸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국가 상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당신은 뭐 국가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돼요? 핫발이잖아, 당신은. 당연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나올 때까지. 나중에 우리가 언제 나오는데요? 그럼 그 법원을 봐요. 뉴스를 봐요. 양반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결과요. 걸고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우리 소송 대상자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양성인 것도 모르면서 왜 남한테 피해를 주시냐고요. 검사 안 하고 저 혼자 조용히 있겠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만약 그렇게 그러다 양성이면은 폐랑 다 건강 안 좋아져서 돌아가실 거예요? 네. 예, 음성 변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막도 보여드렸는데 이해하시기에는 아마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들어보신 그대로인데요. 뭐 통화 내내 보건소를 고발했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이신 거고 검사 대상자이신데 진단 검사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시죠? 이렇게 진단 검사 대상인데 이거를 지금 거부하는 거는 당연히 위반 행위죠, 교수님. 예, 좀 그렇습니다. 한번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심 환자에게 검사를 권했을 때 조사를 거부하시게 되면은 예. 예방법 위반하시는 것이 되겠고 예. 또 한편으로 또 시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 거부자를 준해서 격리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격리나 입원을. 그래서 만약에 이 격리나 입원 조치를 또 따르지 않게 되면은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 또 1년 이하의 징역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회피하고 이런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네. 이하의 징역형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의 권고를 잘 따라주시는 것이 일단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무엇보다도 또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 보건소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런 분들에게 시달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방역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네.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자괴감이 드신다든지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그 번아웃 같은 것이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방역망에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피로도가 그만큼 누적되어 있는데 역학조사나 검사에 좀 다들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좀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사랑제일교회 신도 분께서 당국을 불신하는 어떤 비협조적인 태도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들려드렸는데 네. 고현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거 뭐 상식선에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실 텐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부분들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사 대상자가 됐으면 지금 있는 이 현행 법에 따라서 진단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 처벌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더 강한 어떤 그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게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 진단검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많은 형태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확진자를 찾고 역학조사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쉴드, 이게 방어막을 쳐서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른바 이 K방역의 어떤 주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데 몇몇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연장시키고 딜레이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N차 감염. 이거 계속해서 그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구멍이 생기는 것들 막아야 되겠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노고에 좀 치하하는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데 예. 현장에 계신 이 보건소 직원분들 지금 전화 통화하시면서도 한숨을 여러 차례 쉬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힘 빼는 일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뭐 이보다 더한 일은 이제 물리적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검사 거부하다가 자택으로 결국에 이제 그 당국에서 찾아갔는데 여성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고 난동을 부렸다고요.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점. 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차원에서 드리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짚어보면 보수 성향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의 뭐 성함 제가 언급 안 할 텐데 격리 치료를 인신 구속에 비유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실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도 유튜브를 하시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이 코로나19 검사를 그러니까 여러 번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129만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뭐 유명한 보수 유튜버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본인이 있는 그 병실이 예. 다인실입니다. 그래요?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다른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송을 한다. 진짜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기 전에 간호사가 와서 지금 치료에 집중해야 되지 방송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예. 의료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을 하냐면 내가 이제 아픈 것이 죄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죄 지은 거라면 이곳이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 아니냐. 당신은 교도관이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에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스스로가 밝혔던 내용이에요. 예. 지금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은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를 주는 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치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 이 또한 문제가 될 테고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의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은 큰 증상 없는데 나는 이 상황을 대비했다. 뭔가 마치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누군가가 확진 뭐랄까요, 이제 확진이라고 거짓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병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좀 무차별적으로 방송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함정 판단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공중 보건 또 방역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료진들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또 이 의료시설 내에서 본인이 지켜야 될 행동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 주장 중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이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주장이나 그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양성이 나왔는데 타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 이 유튜버도 역시 검사를 몇 번 더 해봐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교수님? 일단 이분은 이제 확진되셔서 치료 중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격리 해제가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접촉자로 돼서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은 이제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더 할 수가 있고 이분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확진 해제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없어진 후로부터 이제 연속으로 PCR 검사를 해서 예. 음성인 걸 확인해야지 이제 예. 격리 해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의 증상 여부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중간에 코로나 검사는 한 번 더 몇 번 더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분의 어떤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네네. 횟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광화문 집회 내지는 사랑제일교회 내지는 보수 유튜버 중에서 특히 이제 광화문 집회와 연관된 분들, 참석했던 분들 중에 화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주제도 다뤄봐야 될 텐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경찰관들과 실랑이 벌이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죠. 너는 왜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선생님. 강제가 아니라 왜 가자?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말이야?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한 거야?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어요. 어느 게 알겠습니까? 국회에서 날 지금 통과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예, 상황을 이제 그 김문수 전 지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거기 때문에 경찰은 연신 강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가주시면 감사하다 이 네. 말을 한 거는 결국에 임의 동행 형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고성을 지르시고 보시는 그대로 핏대를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현장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1시 정도의 시간에 국회의사당 지하철 역사 내 상황이고요. 예. 김문수 지사 옆에 또 다른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계신 보이네요. 네네.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저분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옆에 확진자가 있으니까 검사 대상자가 있으니까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으니까 좀 임의동행해서 검사를 맡아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예. 이때 김문수 전 지사가 보여준 반응은 당신들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강제를 하느냐, 나를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경찰관이 언제부터 국민들 건강을 신경 썼느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오늘 통합당 측에서도 논평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라면 이 방역 당국이나 이제 공권력의 어떤 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네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 영상을 스스로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자신이 이제 핍박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과거에도 왜 경기지사 하던 시절에 예.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예. 나 김문수인데 네. 관등 성명 대라 이런 식의 어떤 갑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2011년 도지사 할 때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항의도 좋고 다 좋은데 가끔 저는 이런 항의나 항의성 어떤 주장 내지는 항변을 하는 상황에서 왜 굳이 반말이어야 하는가?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서요. 좀 외적인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전 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다른 사례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관련된 사례인데요. 지금 파주도 있고 군포도 있습니다. 군포에서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가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의문사항인 것은 단일 매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파주 야당역점인데요.
단일 매장에서만 손님이 27명이 감염됐는데 매장 직원이 감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훈 교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2층에서 주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네. 직원들은 주로 1층에 있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보통 뭐 1, 2층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또 예. 매장 1층에서 또 손님을 또 이렇게 맡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겠는데 아마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을 좀 철저히 한 것이 아닐까 좀 추정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2주간의 어떤 자가격 잠복기가 지나봐야지 좀 더 확실히 알겠지만은 예, 예.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신 부분 이것이 조금 감염되지 않은 원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손님만 27명이 감염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러한 그 커피 전문숍에서의 어떤 감염이 이 스타벅스 파주에서만 있었을까 이런 예. 것들이 좀 사실 우려되거든요. 이렇게 유사한 예, 예. 커피숍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제2, 제3의 이러한 사례들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스타벅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거 어디까지나 하나의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고평목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위험한 업소들을 분류해서 고위험, 중위험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당국이. 근데 카페에서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카페에서도 커피 마실 때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많이들 벗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확진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카페도 위험 업종으로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게 참 어렵다는 그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하고 우리가 지금 일단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뭐 주점이라든지 예, 예. 뭐 헌팅포차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그 단순 비교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활동하거나 영업하는 시간대도 좀 차이가 있고 예. 또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체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다만 그 지금 아까 그 파주의 스타벅스 이야기할 때 2층에서 주로 감염자 많이 나왔다고 할 때 에어로졸 관련된 의혹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갔는데 부모님은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들렀던 아들만 감염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에서의 어떤 에어로졸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커피 전문점 요즘 뭐 한 건물 건너 하나씩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이곳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많은 분들이 뭐 앉아서 음료를 즐기기보다는 뭐 테이크아웃을 한다든지 짧게 머무는 과정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 때 뭔가 음료를 마시고 음식물을 먹는 곳에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예. 그렇다면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음식물을 함께 먹는다. 예. 이거는 어찌 보면 그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앞서 얘기하셨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없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사회적인 협의나 좀 토론이 훨씬 더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김경호 교수께 마찬가지로 드리면 카페도 위험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혹은 뭐 강도의 위험을 좀 더 높게 설정해서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때로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이크아웃하고 또 매장에 가서 마스크 착용해서 대화하시고 그러면 조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됐는데 네. 어제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카페를 보니까 아직도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하시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 예, 예.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지정하지 않으면 잘 따르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우려돼서 하나는 강제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외식 쿠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매장에다 지원을 해줘서 테이크아웃 하는 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매장 내의 어떤 위험도 환기가 잘 안 되고 밀폐되어 있고 말씀하신 에어컨 바람에 의한 비말 전파 가능성 같은 것들을 예. 충분히 환경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이 잘 개선되지 않는 매장은 고위험 매장으로 분류를 한다던가
전에 이제 그 안심 식당이라 그래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이제 안심 식당으로 선정해서 예, 예, 홍보한다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가 요즘은 조금 뜸해졌는데요. 네. 그것처럼 좀 그 식당별로 또 카페별로 위험도를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걸 질문 드렸습니다만 반대에서는 아니 자꾸 테이크아웃 하라고 하는데 이 더위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걸 그렇죠. 먹냐라고 예.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